자, 힘내서 합시다. 자, 등차 수열과 이제 등비수열한 게 유형 15번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의 관계가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그 지수의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등비수열이 되고 로그의 진수의 등비수열이었을 때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근데 그 관계를 쓰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냥 약간 연립방정식의 의도로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특별한 뭔가 풀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미지수 잘 잡고 관계 잘 구성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겁니다. 특별한 건 그게 없어. 그런 거는 잘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1525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지금 거기 뭐 로그나 무슨 게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그냥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야. 그러면 첫째 항을 줬으니까 뭐가 미정인 거지? 공차랑 공비랑 미정인 거잖아. 그거 미지수 잡고 등식 몇 개야 지금? A4가 96이고 B4가 96을 줬으니까 정보 2개 주어진 거잖아, 맞지? 그럼 그냥 구해서 풀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긴 한데 조금 더 어렵게 주어지더라도 풀이의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1527 봅시다. 1527. 자, 이거는 뭐 하는 문제지? 첫째 항에 1인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그때 수열 A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한다. 아, 난 A1이 1인데 근데 지금 A2n-1이라는 수열이 A2n-1이라는 수열이 이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나와 조건에서 S2n-1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래. 자, 생각해 봅시다. A2n-1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은 뭐야? 저기다 1 넣으면 돼. 얼마 나와? A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A1이 1인 거지, 맞지? 이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은 누구야? A3인 거야. 세 번째 항은 A5인 거야. 그런 수열이 이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나열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A2n-1도 결국 내가 치환을 마음속으로 한다고 치면 지금은 써주지만 BN이라고 치환해버리면 그냥 그것도 수열이야. 맞지? 근데 저 BN이라는 수열은 방금 설명에 의하면 무슨 수열이야? 첫째 항이 얼마? 3. 첫째 항이 얼마? 1. 공차가 얼마? 3.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3n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쫄지 않은 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저걸 내가 BN이라고 치환하면 3n 마이너스 2라고 쓰는데 부담이 없단 말이야. 어차피 첫째 항 1은 공차 3이라며. 맞지? 근데 그게 치환한 거니까 원래 A2n-1랑 같은 거 아니야, 지금. A2n-1이라는 수열이 이런 수열이 자, 그 다음에 S2n-1은 무슨 수열이라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래. 그럼 아까 했던 방법에 의하면 S2n-는 선생님이 뭐라고 쓸 것 같아? 2에 아, 첫째 항 1이요. 1 곱하기 2의 n-1 이렇게 쓰면 된다고.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이제? A14. A14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뭘 쓰면 A14가 구해지기 좋을까? 하는 거지. 뭘 쓰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친구는 무슨 항만 구할 수 있어? 홀수 번째 항만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저걸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거야. 얘는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 S15를 S13을 빼고 A15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S15를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기 8 넣으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S13을 빼면 뭐가 되지 이게? 뭐가 되지? 14번째 항이랑 15번째 항의 합이 되겠지, 맞지? 근데 우리가 A15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네. 그걸 빼면 A14가 구해지는 거야. 괜찮아? 네. 근데 14 한국어 중에서 28을 되는 거 해서 일어나는 잠깐만. 근데 지금 수열 1인이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몰라. 알 수가 없어. 저거는 홀수 번째 항만 등차 수열인 수열인 거야. 짝수 번째 항은 물론 찾아보면 되겠지만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아마 등차 수열이 아닐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어쨌든 아닐 거야. 더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A15를 구할 수 있으니까 A15 구해서 A14를 거꾸로 구하겠다는 거지. 그럼 답이 얼마야? 답이 얼마야? 다 계산해놓고 따뜻한 건 아니었어? 네? 계산해놓고 따뜻한 거 아니었어? 이해만 했습니다. 스포다 맞잖아요. 한 번도 불러주세요. 약간 잘 빠져나간다, 그렇지? 잘 빠져나간다. 오케이. 이해가 자, 오늘 뭐 어디 이겼어? 네. 아, 당황했어. 생각 좀. 자, 1528 갑시다. 1528. 혹시 질문 있어? 지우 질문 있어? 아니요. 해결했어? 없었는데요. 뭔 소리야? 이해를 했어? 처음부터? 네. 오케이. 1528 갑시다. 요것도 요건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마플 교과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워. 근데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오, EX 마이너스요. 선생님 방금 이 문제가 어떻다고? 어려워.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 맞지? 이게 그 문제를 어떻게든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했었어야 되지 않냐? 없어요. 방금 재밌었다. 예인이가 있어요. 이거 귀여워. 보여드렸어요. 우와. 잼민이 같은. 뭐 근데 약간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얘들아 물이 들어있는 걸 주면 어떡하냐. 자, 근데 수업합시다. 네. 네. 자, 그 문제 보게 되면 이 HX를 이게 지금 내가 G를 그린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 보면 저 H라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지? 큰 거. 그치? 그래서 사실 이제 그냥 쌤이 이걸 아마 그때 크거나 같은 걸 선택하는 함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을 조금 빨리 하고 싶으니까 조금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기호 본 적 있어? 이런 기호? 근데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 맥스인 게 큰 거잖아 원래. 네. 맞지? 그래서 이제 F와 G 중에 큰 걸 선택한 함수라는 기호가 사실 적어요. 공식적인 수학 기호입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정의하지 않을 뿐이야. 오케이? 여기를 이제 소괄호를 쓰기도 하고 중괄호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약간 기호를 쓰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기호는 아니라서 그냥 저렇게 써도 괜찮고 쌤은 보통 소괄호 쓰긴 합니다. 귀찮아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H라는 함수는 뭘 선택한 함수라고? F랑 G 중에 큰 걸 선택한 함수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F라는 함수도 어디를 지나는 거야? 여기 1,0을 지나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봐볼래? 가조건 H2, H3, H4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류인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2와 3과 4가 무슨 관계야? 얘네들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오케이. 근데 이 대입되는 값이 등차수열일 때 함수값이 등차수열이 되는 수열은 1참수밖에 없어. 차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게 달라져 버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함수들은 그래서 이 말은 H2, H3, H4 즉 2, 3, 4는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야? fx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2, 3, 4일 때 누가 더 위에 있다고? f가 더 위에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 2, 3, 4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f가 이 구간에서는 이 이차함수보다 위에 있어요. 괜찮지? 근데 이제
O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우리가 직선에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잡게 되면 등간격으로 떨어진 점을 잡는데 걔네들이 등비수를 이룰 수는 없잖아, 맞지? 네. 등비수를 이룰 수는 없어. 그냥 해보면 그냥 바로 나와. 그래서 결국은 O는 어디 있어야 돼? 2차 함수 위에 있어야 돼. 요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2, 3, 4는 어디에 있고? 직선 위에 있고 5만 2차 함수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거든. 그러면 근데 이제 3, 4, 5에서의 함수값이 등 비수열을 이뤄야 되니까 만약 5가 여기 있으면 등차 수열에도 등 비수열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항의 값을 등 간격으로 선택했을 때 걔네들이 등 비수열을 이룰 수가 없어. 해봅시다. 세수가 등차 수열인데 네. 그러면 a-d a 더하기 d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이 세수가 등비수를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얘가 등 간격일 때는. 해봐.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그럼 지워져서 d가 0이어야 되잖아. 맞지? 물론 공차가 0이 등차수열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노는 외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마 그런 말이 있을 거야. 그렇군요. 이제 정보가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맞지? 약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괜찮아? 왜냐하면 얘가 길게 0이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 맞지? 그 무조건 2차함수 위에, 그러니까 2, 3, 4일 때 무조건 2차함수 위에 있어서 등차수를 이룰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정보를 통해서 걸러지는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5는 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니라 2차함수 위의 점이 돼야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지금 뭐야?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지금은 그냥 이걸 하면 되겠군요. 이제 여기 누구지? 3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이 무슨 수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다가 3 넣으면 얼마? 여기다 씁시다. 3 넣으면 얼마 나와? 2K. 4 넣으면 3K. 3K. 그리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4 곱하기 9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 세수가 등 비수열이 있는데 그럼 K가 그냥 부여질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K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수현이 괜찮아? 수라도 잘 이해하고 있어? 승윤이 문제도 괜찮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볼 때는 매우 어려운데 한번 풀고 나서 내가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는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나오면 웬만하면 맞을 수 있어. 구조가 딱 패턴이 정해져 버리거든. 그 다음에 1호 3일 봅시다. 1호 3일. 자,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과 등차인데 AM이 등차인데 공차가 자연수래. D가 자연수. 자, 그 다음에 B에는 등비인데 이제 공비가 자연수. 공비가 자연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6는 B6는 9고 그 다음에 A7이랑 B7도 같아. 가조건에서 A7이랑 B7이 같아. 그리고 나조건에서 94, A11, 그다음에 9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어떤 여기에 뭔가를 끼워 넣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자연수 조건들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많이 힘들어. 성신이 진짜 혼나는가 보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일단 여기 A11에 이제 이 앞에 주어진 정보들 중에서 끼워 넣어서 그 값이 공차가 자연수거나 공비가 자연수나 다시 이용해서 뭔가 만족하는 자연수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면 요 식을 쓰기 위해서 A6이 9라고 했으니까 얘를 9 더하기 D라고 쓰자. 그럼 B7은 뭐라고 쓸 수 있지? B7은? B6이 9고 거기다 공비를 한 번 곱하니까 9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그럼 A11은 뭐야? A11? A11? 9에다가 몇 D 나오면 돼? 아니 여기다가 5D 나오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자연수 값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요 9가 요 9랑 엮이잖아, 맞지? 그래서 9를 이렇게 넘길 거야.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때 이걸 만족하는 DR 자연수를 찾고 싶은 거거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불러? 부정방. 부정방정식 오잖아. 부정방정식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D는 뭐라고 쓰고 싶어? 9 곱하기 R-1이 되겠지. 그럼 D는 뭐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9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넘기고 정리하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9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야 9가 결정될 테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괜찮고 사실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뭐였지? 양변을 9로 나누고 1을 더하게 되면 얘가 R이 되는 거거든. R이 무슨 수야? 자연수거든. 그러면 9분의 D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지. D가 9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 방정식의 기본 풀이는 원래 두 가지 방향이야. 첫 번째는 곱해서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 되는 쌍을 찾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유리식을 만들어서 그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배수여야 된다. 이 두 가지 틀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이 두 가지 틀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이해했지? 자, 해봅시다. 그럼 9를 넘기면 얼마? 85? 5로 나누면? 13. 17. 오, 깜짝이야. 쌤이 틀렸을 수 있어. 자, 얘는 9로 나누면? 9를 빼면 100. 5로 나누면 20. 이 사이에는 9의 배수는 8.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결정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드디어 원리 합계입니다. 호호호. 제일 싫어.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요. 원리 합계까지만 해줘. 와우. 사실은 와우. 이제 지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희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어? 쌤 오늘 1등급도 해요? 안 하는 아니야. 시간. 1등하면 12시간. 그건 알긴 한데 1시간은 걸릴 것 같아. 이번에는 그 삼각함수 하려고 3페이지였잖아. 근데 여기 등차등비는 4페이지야. 페이지도 많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렵더라고. 얼마나 어려워. 아니 조금 좀. 한 페이지요. 자, 봅시다. 어디 할까? 원래 합계 시험에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잘 오, 맞았어. 맞았어, 잘 나와. 이게 수능에는 진짜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꾸준히 나와. 그러니까 쌤들이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억지로 못하게 내는 것 같아. 대수에서 이게 제일 싫어. 너 근데 너 나중에 어쨌든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리하게. 아 이런 거 원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빨리 해요. AI 사기 많이 치는 거 알지? 봅시다. 우리 원리 합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원리 합계라는 말의 의미? 원리 월. 원이 원금이야. 원금이 아니자. 이자가 이자야. 물리자.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모자리. 그래서 원금과 금자? 리자. 리자? 아니 이자. 원리 합계라는 말의 의미가 원금과 이자의 합인데 리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리라고 쓰는 거야. 완전 그림 징스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말대로 원금과 아니 원리 합계라는 말의 의미가 원금과 이자이고. 그래서 금자인 거예요? 아 금자야? 왜 기부자에? 맞잖아. 맞아. 이현이 없잖아. 맞아. 이현이 숙제 뭐랑 그러는데? 빨리 합시다. 주말에 빨리 합시다. 근데 주간 금자라고 봐요? 원금과 원금과 인자가 금자라고. 원금과 인자 맞습니다. 선생이 바뀌는 거 아니었어요? 빨리빨리 하자.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 달리법? 정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달리라는 단위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쌤이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A의 3분의 1이라고 쓰면 얘가 무슨 뜻이지? 3분의 1A. A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말을 우리가 곱하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라는 건 무슨 뜻이야? 100분의 X를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고쳐 쓰는 거지. 실제로 저게 나타낸 값은 100분의 X인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의 X%라는 말은 그럼 뭐가 되지?
V는 뭐 무슨 뜻이라고? 곱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100분의 X입니다. 자 그러면 A가 X% 증가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지?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매우 잘했습니다. 이게 근데 일단 첫 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금액에다가 원래 A에다가 A 곱하기 100분의 X를 더하라는 의미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하게 될 거거든 앞으로 정말. 그래서 이제 기억합시다. 공식화시키자고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공식화합시다. 괜찮아? 진짜 외워야 돼. 사실 이제 2단계에서 헷갈리면 쌤이 조금 마음이 아파. 부탁할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만약 X% 감소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A가 X% 증가 후 Y% 증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면 되지? 1 플러스 100분의 X 하고 바로 곱해요. 100분의 다시 1 더하기 100분의 Y를 하는 거지. 네.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증가했잖아, 맞지? 근데 다시 Y% 증가하면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가 다시 1 더하기 100분의 Y를 곱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X%씩 N번 증가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 N제곱. N제곱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괜찮아, 정말 괜찮아, 맞아? 오케이. 그럼 복리법은 이런 거야. 처음에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인데 이자율은 보통 이제 이거를 그 100분의 X 이 값을 보통 R이라고 씁니다. 저 R이라는 말은 100분의 R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이 이상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100분의 3으로 고치라 이런 뜻인 거지.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R이 100분의 3이네. 선생님 말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만약 R이 3%라고 주어지면 저게 이제 100분의 3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러니까 X 대신 R을 쓴 거지. 다른 거랑 약간 헷갈려서 그런 거였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N년 동안 보관을 한대. 그러니까 N년 후에 돈을 찾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돈을 넣자마자 이자가 붙어? 1년이 경과하고 이자가 붙는 거야, 맞지? 그러면 N년 후에 받는다는 건 이자가 몇 번 붙는다는 얘기야? 한 번. 1년 후에는 이자가 몇 번 붙어? 한 번. 한 번. 2년 후에는 이자가 두 두 번 붙어. 3년 후에는? 한 번. N년 후에는 한 한 번 번. 붙겠지. 그러니까 N년 후에 값은 합을 S라고 쓸 거고 1 더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이게 약간 쌤이 그래서 저걸 썼구나. 이게 3%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3%라고 주어지면 나는 이자율 R을 처음부터 0.03이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을 했는데 약간 쌤이 머릿속에서 섞였어. 이렇게 문제에서 이자율 3%라고 주면 쌤은 R을 0.03이라고 쓴다고.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들 괜찮니? 네. 근자. 자, 와, 진짜 떨어졌어. 아무도 안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원리 합계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기수법이랑 기말법이 있어. 수는 머리 숫자야. 그러니까 연초에 돈을 입금하고 마지막 N년 후에 돈을 찾는 게 기수법. 기말법은 연 말에 돈을 넣고 N년 후 말에 찾는 거야. 사실 현실적이진 않은데 실제로는 보통 이제 할부에 적용되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고 첫 번째 달 말부터 넣는 거죠. 그 다음 달에 사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연초 연말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1년이 경과해. 그러니까 같은 해의 연말, 그러니까 지금과 아니 1월 말과 그 전해의 12월 말은 1월 초와 그 전에 12월 말은 똑같은 건데 지금 말하는 건 한 해의 초와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1년이 경과했냐 안 했냐의 그 이야기라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아? 어차피 다 설명 다시 할 거야. 이렇게 봅시다. 기수법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A1씩 이자율을 알고 매년 초라고 써야 되는데 매년 초 A1씩 이자율 R로
이걸로 n년 동안 이제 입금하는 거고 n년 후에 찾게 되는 거지. 그때 우리가 n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공식 기억할 수 있어? 그냥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외우는 게 사실 쉽거든. 그래서 외워서 풀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자, 첫 번째 A1을 넣었어. 그럼 이 A1은 1년 후에 얼마가 된 거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된 거야. 맞지? 네. 2년 후에는? A 1 더하기 R 제곱 N년 후에는? A 1 더하기 R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2년째 초에, 그러니까 사실 이 1년째 말이랑 2년째 초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진짜 동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럼 여기가 A1이 되고 그다음 뭐가 돼?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N년째 말이 얼마가 돼 있어? A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가 A면 여기는 A 1 더하기 R의 N-2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내가 돈을 언제 마지막으로 입금할 것 같아? 지금 구조는 N- 요때 입금을 해. 네. 요때 딱 입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N년째 초, N-1년째, N-1년째 말. 그때 마지막으로 사실 근데 초에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보통 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N년째 초에 입금. 괜찮아? 그러면 얘는 이자가 붙을 기회가 있어 없어? 있어요. 1년 경과하잖아. 초 말은 1년이 알았지? 1년이야. 그래서 이자가 한 붙어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기술법에. 그럼 첫째 항이 뭐야? 우리가 이렇게 가면 1 더하기 이렇게 가면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1을 해야 돼. 맞지?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곱하기 1 더하기 R이잖아. 맞지? 뭐가 더 편해? R의 제곱 1 더하기 R이 곱하는 게 더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첫째 항으로 생각하고 공비를 1 더하기 R이라고 생각하고 합을 구할 겁니다. 거꾸로 해도 똑같이 나와. 내 생각 안 해봤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아닌가? 옛날에 했나? 어쨌든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공비가 1 더하기 R이니까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기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쌤도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첫째 항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쓰는 거는 공식에 의해서 바로 나와. 괜찮니? 유진아, 아이 어렵니? 괜찮아? 근데 이 부탁하건데 오늘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너희들 뭐 10,000원에 10% 얼마나 이거 매우 잘하거든 사실. 할인해 준다고 하면 다 해석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냥 문자로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약간 뭔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꺼려하는 마음이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겪어보면. 그래서 좀 오늘 꼭 잘 이해. 영상 다시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드십시오. 시간 끌면 생각해봐. 시험 가까운데 이거 안 돼봐. 좀 원리 없겠네요. 그러면 설명이 길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커져. 물론 그때 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건데 근데 조금 소모적이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지. 이거 쌤이 기말법까지 하고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 이제 그걸 어려워하면 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게 돼야 될 거지. 자, 기말법 봅시다. 얘는 똑같은데 이제 매년 말 A1씩 넣어. 매년 말 A1씩. 그리고 이자율이 R이고 N년 후에 이제 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도 입금 자체는 N번 하는 겁니다. N번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1년, 2년, 3년, 그리고 여기쯤을 합시다. 여기가 N, 여기가 N-1. 자, 그러면 이때는 돈을 안 넣고 이때부터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년째 말이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 원이 되는 거고 3년째 말이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제곱 원이 되는 거고 N년째 말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네, 쌤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열은 이제 규칙을 찾는 거고 구조를 관찰하는데 구조를 관찰하는 좋은 방법은 비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하나 작잖아 지수가. 그러면 1 더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년째 말에 꼭 3년째 초에 이제 돈을 A1 넣는 거지. 그러면 이자가 한 번 붙을 거고, 이제 우리가 구조를 관찰해 보니까 얘보다 하나 적겠네. 그러면 여기도 마치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얘는 살아있니? 자, 그럼 3년째 말에 내가 또 A1을 넣었어. 그럼 얘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3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쌤이 돈을 몇 번 넣는다고 했지? 똑같이 n년이라고 주어질 때는 n번 넣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째 말에 넣었잖아? 그럼 n번째 되면 어디까지 넣어야 돼? n년째 말까지 넣어야지. 그래야 숫자가 짝이 맞지. 그래서 요때 다시 A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1년이 경과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맞지? 넣고 그대로 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얼마를 목표로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돈을 넣는 순간 채워지면 그걸 채우고 하면 되는 거잖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해. 자, 어쨌든 여기가 A1이 되는 거지.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첫째 항이 뭐? A 공비가 얼마? 1 더하기 R인 등비수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법의 원리 합계는 저렇게 구하는 거예요. 괜찮아? 사실 이제 저거 두 개를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닌 문제들도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첫 번째 변형 패턴은 입금하는 금액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액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패턴에서 증액하는 비율이랑 이자율이랑 같으면 더 쉬워져. 근데 증액하는 비율이랑 이자율이랑 다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너희 학교에 있을 때 나왔던 문제가 신일고도 무한했잖아. 그게 아마 같은 비율 아니었나? 너희 학교께 다른 비율이었고 그래서 말이야. 쌤이 보여준 점.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학교에서 쉽게 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친절한 구조 이것만 그냥 개념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되면 이렇게 되겠지. 뭔가 조금 구조를 이해하길 바라는 쌤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조작이 되는 금액이 입금하는 금액이 바뀐다든지 혹은 뭐 중간에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 중간에 이자를 줬고 상품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 자, 예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 1536번 그래도 기본 문제 하나는 풀어볼까? 153 해봅시다. 153. 자, 봅시다. 월이율이 얼마니? 0.4%래. 그러면 쌤은 R이 0.004라고 읽는다. 0.4%니까 4%면 원래 0.04잖아, 맞지? 그러니까 0.4%면 0.004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매년 초에 10만 원씩 스몰 a가 10만이래. 10만. 동그라미 4개 쓰는 것보다는 저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개월, n이 24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초에 넣어 아니면 그 말에 넣어. 초에 넣는다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기수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럼 이제 1 더하기 R, 이 공비 첫째 항이 A 곱하기 1 더하기 R인 겁니다. 1.004 1이 1분의 첫째 항이 10만 곱하기 1.004가 되는 거고 1.004의 24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한 줄이 됩니다. 사실은. 기본 문제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은 내가 설명하고 나서 바로 하기 때문에 안 그린 거지만 만약 너희가 이제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해두면 시험장에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저렇게 구조를 조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536 봅시다. 1536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패턴이긴 합니다. 여기 좀 쉽습니다. 자, 매년 초에 연이율 3%의 복리로 예금한답니다. 그리고 첫째의 100만 원을 적립하고 둘째부터 적립금을 어떻게 하겠대? 매년 3%씩 늘리겠대. 근데 이게 뭐라고 똑같아? 그 연이율과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매우 쉬워져 사실. 아마 다음에 볼 때는 그냥 거의 암산컷 될 겁니다. 구조를 이해했다면 정확하게. 자, 봅시다. n이 아니고 지금 몇 년이야? 34년이 몇 년이 지난 거지? 10년이 지난 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얼마 넣는다고? 100만.
그리고 이자율이 몇 %야? 100만 곱하기 1.03이 되는 거야. 1.03.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100만 곱하기 1.03이 몇 제곱? 1년일 때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야. 2년 말에 이자가 두 번 붙은 거야. 10년 말에 이자가 10번 붙겠지. 구조가 똑같으니까. 괜찮아? 유진 따라오고 있어. 여기 뭐 써야 된다고? 100만 곱하기 1.03에 2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1일 때 1제곱, 2일 때 2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실 요구에 밑에 쓴 건데 공간이 이제 더 먹은 거야. 자, 근데 이제 2년째 초에는 얼마 입금한다 문제에서?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둘째 해부터 적립금을 매년 3%씩 늘린대. 그러니까 적립금도 3% 증액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곱하기 실제로 두 번째 해 초에 넣는 금액은 이 금액에 3% 증액한 금액, 다시 말해서 1.03을 곱한 금액을 넣겠다는 얘기야. 시작부터 저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얘도 이자가 한 번 붙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곱하기 1.03을 해야 돼.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되네. 여기도 이 2년째 말에 1.03이 제곱 원이 된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저기서부터 2일 때 2고 3일 때 3일 되니까 10일 때 10이 되어서 100만 곱하기 1.03의 세제곱 원이 10제곱 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2년째 초에도 얼마를 넣는다고? 이 전년에 넣은 금액에 대해서 3% 증액한다고. 다시 말해서 몇 번 해야지? 1.0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100만에 1.03의 10제곱이 된다.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어때 지금?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결국 몇 번 하는 거야? 10번. 이거 곱하기 10이 그냥 답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구조를 알면 이제 약간 편해지는 거야. 100만 곱하기 1.03의 10제곱 곱하기 10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결국은 너희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사고를 익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거야.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너희들이 문제를 걸어 공부하면 학교도 너희들을 걸을 거라고. 진짜 맞는 말. 여튼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사실 쌤이 원래 오늘 계획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등비술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집중일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